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이론 그 원전, 책 속에 등장하는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도 알아보면서 약간은 이용법 정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표라는 것 자체가 이 그래프 차트를 의미합니다. 일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일자의 누목자니까 시장의 균형을 한눈에 파악하는 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표 이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구름대니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이니 하는 그런 차트가 떠오르죠. 그게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종 다양한 차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이제 원전에 나오는 그림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목균형표 차트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일본에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봉, 음봉 이러면서 그려나가는 이제 차트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케다 그러는데, 사케다의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기법은 이미 이제 일본에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다 이런 건 그랜빌 그러면서 사실 일본의 이론은 아니거든요. 이평선 같은 거라든지 그 외에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엔벨로프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표를 개발하던 시절에 1930년대에 26년부터 30년대에 얼마나 서양의 어떤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책들이나 자료가 일본에 있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이런 각종 지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일목산인 일목균형표를 만든 1930년대 더 후대에 나온 것이지,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이니 이런 것들은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일본에 전해진 상태였는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자체적으로 구지도니 여러 가지 랭코 차트니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개발 연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목산인 시절에 그냥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봉 정도 그리는 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시세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 줄 때 와서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말로 이 길로 쭉 가시다가 전봇대 보이는 왼쪽으로 꺾으셔가지고 간판에 보이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뭔가 지형지문이라도 불러주면 괜찮은데, 쭉 가시다가 몇 미터쯤 가시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처음 듣는 사람은 좀 그죠?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도를 딱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약도를 딱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 왼쪽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리 좀 가시면 이쪽에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이 골목에서 우회전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일목요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도 시세의 지금 현재 어떤 균형, 위치, 흐름, 이런 전개 과정을 한눈에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렇게 차트를 HDS가 그려주는, 혹은 웹에서도 보여주니까 쉽게 보는데, 그냥 과거 일목산인 시절을 가면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했으면 물론이고, 그려나가는 것조차 뭔가 정리정돈된 이론이나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객장에 앉아가지고 요즘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그분들은 그래프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객장의 전광판을 보거나, 혹은 이제 그 신문에 뜨는 매일매일의 종가를 보면서 따로 공책에 접근을 해가지고 시세 추이를
예, 삼성전자가 뭐 얼마까지 갔다가 얼마고 지금 얼마고 이러면서 쭉 적어가면서 혹은 객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거죠. 객장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다, 저 종목 얼마 가니까 올라오던데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있어요. 아무튼 앞부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쉬운 방법이 적었다 했을 때 일목산인이 이렇게 그래프로 한눈에 딱 뜨이게끔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시고저 종가로 그리는 봉이나 종가로 그리는 선 차트는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으로 그리는 전환선, 26일간의 고가저가로 그리는 기준선, 오늘의 주가를 26에 따라오게 한 후행스팬,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절반값을 26 앞에 보낸 선행스팬 1, 그 다음에 오늘부터 52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26개 봉 앞으로 보낸 선행스팬 2.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차트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잠시만요. 이 이제 차트는 가장 기본 중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 안에 나오는 차트들이 뭐가 있느냐, 우선 제가 이 제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당시로서는 일봉,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목 안에서는 월봉은 그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언급도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일봉 주봉입니다. 일목산인 이분은 좀 길게 투자할 때는 일봉 주봉을 했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뭐 이걸 가지고 분봉도 그리고 뭐 틱도 그리고 온갖 걸 다 그리죠, 그죠? 그 다음에 3일봉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막 그려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이건 HDS가 지원 안 해주지 못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순서의 관계 없이 그리자면요. 그 다음에 주간 종가만 그리고, 종가만 가지고 그려 나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종가. 그런데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봉으로 그래요. 주간 중가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주봉으로 그리는 것도 있지만 중간 가격선이라고요. 이론은 중가선인데 중간 가격선이라고 해요. 가격선. 이런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주 중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주 시종선이라는 차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와 종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 시종선 그럽니다. 그 시종선. 그 다음에 9일봉. 일목에서 9일은 일절이거든요. 일절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봉 하면요. 26일봉이 있고요. 요건 약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응용인데요. 그래도 뭐 대등수지봉이라고 있어요. 대등수지봉 말씀드릴게요. 특정 저점으로부터 똑같은 일수만큼 진행시키면서 그걸 봉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의 일목균형표 차트, 그것을 뭐 일봉 주봉도 그리고요. 그 다음 중간 종가 차트로도 그리고 중간 가격선도 그리고 구주 중가선, 이 중간 가격선 중가선입니다. 구주를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매주, 그러니까 일주짜리 중간 가격 중가선도 있고요. 구주를 그리는 것도 있고, 구주 시종선도 있고요. 시가종가. 그 다음에 일봉을 9개 모아가지고 그리는 9일봉이 있고요. 일절봉이 있고, 일기봉이 있고, 대등수지봉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제가 쓰는 HD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차트를 만들 때 자문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옛날에 앵커 차트는 N1봉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봉을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변수에 N1봉을 넣으면 차트를 그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은 또 좀 현란하니까 한 3일씩 그냥, 그죠? 3일을 한 개 봉으로 만들어 가지고 묶어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식. 근데 전에는 뭐 대체로 일주일이 한 6일 돌아가니까 3일 봉 하면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봉도 지금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60분 봉이 있잖아요. 하루에 6시간만 개장할 때는 180분 봉, 3시간 봉을 그리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면 전장봉, 후장봉이 돼요.
예전에는 6시간 개장했잖아요. 지금은 6시간 반 개장해가지고 3시 반에 해물은장이 끝나지만, 전에는 그냥 9시 개장해가지고, 예, 오후 이제 3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6시간 개장하죠. 그러면 3시간 봉, 180분 봉을 그리면요. 그럼 이게 오전 봉, 오후 봉이 돼요. 하루에 봉이 딱 2개 생겨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봉 차트는 아닌데, 기독교 원전에 보면 이 차트,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일목산인 손자하고 그 일목산인 제자 한 70대 하지미 선생 만나가 물어본 적도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원전을 보다 보면은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이거나 본인은 알고 그랬는데 좀 설명이 좀 자세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게 뭔지 하고 이런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이렇게 뭐 쭉 그려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추측건데 그 9일간 17일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5일은 9의 절반이거든요. 13은 26의 절반이거든요. 17은 9의 2배고요. 예, 폭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지금 됩니다. 예. 오늘의 주가가 둘둘칠사라고 합시다. 2020년 8월 20일은 오늘로부터 9일 전 주가는 2351이에요. 9일 전 주가는 2351이에요. 예?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늘 가격이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9일 전보다 오늘이 낫다. 이게 두 개의 폭을 비교를 하니까 엄전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주가가 여기 보시면 2430, 37 고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2270으로 떨어졌다. 그죠? 60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 떨어지는 사이에 뭐 이평선이나 일목의 선들이나 이런 것을 깨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과거의 내 지수 실력 대비해서 지금 줄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럼 이 자체가 단기 하락 전환으로 보는 거죠. 음이다가 음으로 가다가 양으로 바뀌면 이건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건 차트라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근데 이 내용도 이건 제가 이제 원전 번역 감수하면서 가져온 그때 이제 자료인데요. 이걸 전부 뭐 수정하고 이럴 때 보면, 여기는 보면 또 17이 아니라 18로 돼 있죠. 그죠?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그래서 일목산 이분의 책 속에서 이 책 저 책 보다 보면 책을 짓는 사이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혼동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뭐 9에 17이나 뭐 18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8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9에 17이 더하면 단순 더하면 26인데 그건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목산 이분 책에도 보면 내가 어디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원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데 원고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부를 깊게 하다가 보면 이분의 이제 표현 속에서 좀 추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어디 적었다 그러면 그걸 찾느라고 그냥 아주 그냥 책을 뭐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위한 장치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목기능표 제1권에 보면, 이건 이제, 여기서 다우 기능표라고 한 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과 같이, 미국의 다우 지수도 그렇고,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뭐, 지금, 니케이 둘두로, 이런 것처럼, 코스피 200, 이런 것처럼, 그죠? 대표적인 몇 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일종의 다우 방식이죠. 그래서 다우 기능표라면 이건, 일본의 당시,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종가로 그리죠. 이게 종가입니다. 종가 등락입니다. 이게 지수는 전부 종가 등락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지나가고 구름 지나가죠. 구름 지나가죠.
예, 여기서 뭐 호전이 발생이 되고 구름 돌파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속 차트가 크게 석장인데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원전을 사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건 그 당시 이제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를 종가로 그린 차트입니다. 종가선입니다. 이 자체도 종가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시면 구름이 안 그려져 있죠. 이 종목입니다. 이 무슨 납품이라고. 여기 보면 음양봉이 우리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파란색으로 원전에는 색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목표치, 여기 목표치가 있나? 이거는 목표치는 없고요. 그 다음 당시 고점 310, 325, 3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름은 없이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만 가지고 그린 이제 차트죠. 이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 출발해서 가는 장면에서 그 균형표 1권인데도 시간이 얼핏 보여집니다. 이 바닥과 이 바닥은 26, 일목의 1기. 여기 후행스편은 지금 안 그려놨죠, 그죠? 그러면 현재가가 여기 있을 때 후행스편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겠죠, 그죠? 돌아 올라가는 과정. 3기 출발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기가 26일이니까 3기면 76일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여기 보면 사자선, 이제 아일랜드계 버린 자식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원전 강의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런 식의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일본의 그 지수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 다를 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차트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보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이건 우리 일목원전 배운 회원이 균형표 원전의 차트를 다시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린 겁니다. 이거 스캔 뜨고 집어넣어 가지고 음양봉 그냥 흘러가는 이런 건 똑같습니다. 후행스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름을 안 그리고 있죠. 구름을 안 그려요.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이거 어디 갔죠? 이 라인이 구름이에요. 구름 상단이에요. 선행스팬 1이에요. 그러니까 정배열 때는 안 그리다가 구름이 저 밑에서 가니까 마치 이평선으로 치면 지금 단계선 타고 잘 가고 있는데 굳이 60, 100, 122평에 안 그리는 거죠. 왜냐면 당신이 손으로 그릴 테니까. 그러니까 공책에다가 적어가지고 계산은 해놔요. 오늘 현재 뭐가 얼마다. 그런데 그 근처도 안 가는데 굳이 안 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국내 일부 유파에서 구름이 어떻고 꼬이고 어떻고 이래서 거기서 목표를 잡고 하는데 그건 균형표 원전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구름이 이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뭐 정별장 이럴 때는 굳이 구름을 안 그려도 돼요. 그러다가 내려오면 구름 상단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선행스핀 1입니다. 구름 1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제대로 그려서 보여주죠. 선행스핀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요. 시세가 쑥 올라가니까 이제 호전이 돼가지고 양운이 되고 어문이 되고. 그런데 양운, 어문은 일목균형표 원전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부르니까 또 구분하기 쉬워서 저도 양운, 어문 그럽니다. 그다음 뒤에 따라오는 이건 이제 원전에는 지행스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국내에 처음 소개한 양반이 후행스펜이라 해가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차트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그려서 그런데 이건 뭐 봉오이 리듬이라고 이건 차트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작은 세세한 흐름들을 그 안에서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21일이고 이게 21일이고 그럼 대등수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1일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21일인데 상투치고 습성을 보는 거죠. 이렇게 11일, 5일 그래서 14일 뭐 그런 습성. 여기 11일, 여기 11일 이런 식으로 습성을 따져봅니다. 그 다음에 5일 가고 4일 가면 8일 다시 떨어지면서 8일 바닥 올라가는데 7일 만에 상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듬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균형표 변화일도 있잖아요. 너무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정비소나 이런 데 가면 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복스, 렌치, 뭐 스패너, 그 다음에 그 볼트 머리 크기 따라 가지고 다 그죠? 호수가 다르고 그죠? 근데 적재적소에 좀 갖다 써줘.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지는 않은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봐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상적으로 나는 이 동그라미 친 건 26일마다 붙이는 그 기호거든요. 여기 26일의 상투, 여기도 26일 상투가 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걸 표시를 하나 하고요. 또 표시를, 이게 대등수치예요. 21일 대등수치요. 이걸 계속 가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걸 이 또 대등수치를 또 잡아나가요. 1, 2, 3.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비판적으로 보시면요. 수많은 대등수치와 여기서 기본수치와 그 안에서 또 봉의 리듬까지 넣으라 하면 욕 나옵니다. 욕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평선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좀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이평선, 내려가면 수없이 많은 이평선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냐, 욕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헷갈리고요. 이걸 좀 알고 쓰면 좀 능숙능해지는데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수많은 걸 만들어 놓고 에라 가다가 대충 어디든 하나 걸려라,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의 습성을 계속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해봐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아무튼 비판적으로 보면 한없이 복잡하고 뭐 불쾌하게까지 해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가려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막 캡처를 좀 시커멓게 이렇게, 이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봉, 그럽니다. 9일봉이 뭐냐 하면, 이게 참, 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균형표 원전에서 나오는 그래프 용지를 보면, 딱 9개 봉 그리면, 이렇게 구획을 미리 꺼놨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단위가 아니고요. 이미 이 칸 안에는 일봉이 9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9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제가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균형표를 모르긴 몰라도 저만큼 대한민국 안에서는 깊게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안다는 거하고 뭐 시세를 잘 본다는 거하고 별개 문제지만, 이런 식의 원전 1권부터 7권, 그 일목산인이 일본에서 썼던 신문사 원고, 뭐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했는데요. 이 봉을 우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게 딱 9개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9일치죠, 그죠? 개장일 기준 9일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이날의 시가가 여기였죠. 여기입니다. 이날은 하락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날 돌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차 되는 날은 바짝 당겨가지고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 9일을 봉을 하나 만들면 여기가 시가죠. 오픈, 여기 클로저. 그러면 시가, 종가. 위로는 가격 없죠. 근데 이 9일 중에 여기까지 내려간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런 아이스 캐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양봉. 그래서 이 다음 주는 한번 보세요. 이 다음 주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 다음 주가 아니라 이 다음 9개는 여기가 시가입니다. 이날 또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자글자글 하다가 이 9일차 종가가 여기서 끝나요. 그 9일 중에서 최고가는 여기 있죠. 그죠? 9일 중에 최저가는 여기 있죠. 여기 봉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으니까 양봉이죠. 이렇게 팽이처럼 양봉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건 양봉이에요.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아래 위 수렴 달리고, 이건 바닥권에서 도지형이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도지형 나오고, 이건 음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봉으로는 26일, 일목에서 이거 준비 구성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 둘, 셋, 상구 27, 약 그런 식의, 요거는 이제 이 9개 중에 봉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9일봉 그리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가고,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저점 밑에 없고요. 휴식이 하나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6, 7, 8 갑니다. 8 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전체 따지면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일순 76 변화일이에요. 76 변화예요. 근데 일목균형표가 76을 가도록 26개가 세 번 반복되면은 3, 6, 18, 78이 되는데 겹치는 거 빼니까 76에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요거는 무조건 9개씩 잘라가니까 여기 바닥에서부터 쫙 긁어버리는 변화일 기본수 일수와 이야기하면 살짝 일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좀 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요 잘못했나? 둘, 넷, 여섯, 여덟,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이 바보, 왜 이러죠? 늙어서 일어나? 이걸로 헷갈리지? 이게 9개, 9개. 그죠? 그러니까 9일보, 이건, 그러니까 뭐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고요. 이 차트는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일목균형표 제2권 완결편에 나오는 이 종합균형표를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균형표의 핵심적인 이론이 다 들어있어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구름, 목표치, 시간, 파동, 그 다음에 봉의 리듬, 9일봉, 온갖 것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대등수치봉, 이거 막 완전히 하나 떼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저는 바둑을 안 하지만 아주 고수 국수들이 둘이 붙었는데 그 안에서 아주 그야말로 기묘묘한 현란한 기법들이 그 기보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되겠죠. 이거 하나만 완전 달달 통달해도 일목균형표 많이 배웁니다. 이 다음에 기회되면 강의 될 건데 이건 사실 하면 비싼 강의예요. 네. 원전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해설을 해드린 거예요. 원전책에 물론 일목산의 해설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9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저가 딱 이탈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9일봉이 9개를 간 다음에 음봉으로 이탈하고요. 그 다음에 일수로 따지면 여기가 76입니다.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일목균형표 원전에 숫자를 일일이 일수를 적으면 좀 복잡하니까 일목사는 이분이 기호를 만들었어요. 기호를. 이 동그라미 이건 26입니다.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요거 17이고요. 33, 이런 건 40이고요. X는 9일입니다. 이름을 기호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9하고 42가 겹쳤죠. 겹치면 변화일인데 고점 찍고 빠지죠. 여기 가보시면 여기가 3기라 그러고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2기고요. 1기가 26일이거든요. 그럼 이 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26이 3번 왔고, 그러니까 3, 3은 9. 9일은 9번을 온 거죠. 그 다음에 39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첫 상승 파동의 내배치가 390이라고 하는 목표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90의 목표치 달성, 그 다음에 1순환 달성,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이 전환선을 대음봉으로 딱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9일봉 9개, 이거 마치 뭐 어디, 위에서 시찰로 오니까 시범 케이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약속 대련처럼. 이게 방금 지금 9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두들겨 팹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건 9일봉. 제가 9일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표 안에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차트 종류가 있다. 직접 그리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6일이잖아요. 그럼 26일 단위로 봉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걸 만약에 그린다면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가지고 이걸 딱 26일이라고 보고요. 전체를 지우고, 이 26일의 시작을, 제가 여기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시가잖아요. 일단, 그죠? 자, 여기 시가 이렇게 라인이 긋습니다. 그 다음 26일 여기가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럼 일단 음봉이네요. 시가보다 조금 나왔으면 제가 음봉인데 색칠하고, 그 다음에 저가가 여기까지 내려갔죠. 저가가 여기까지, 고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뭐죠? 도지는 아니고요. 요렇게 생긴 26일봉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 제가 26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일이거든요. 그러면 26일을 그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런 걸 다 알려드리네. 여기가 26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26일은 시가가 여기죠. 시가 여기 줄을 긋고요. 쭉 가가 26일이 이날인가요? 이날이 봉이 잘 안 보이네요. 도지형인가? 도지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6일 종가가 여기 있죠. 그럼 이따만한 양봉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고요. 이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시가, 저가, 종가, 고가의 깔끔한 양봉이 하나 나와버린 겁니다. 도지 치고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이 26일은 완벽한 양봉이 됩니다. 이건 아주 장기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장기로 보면 주봉이나 월봉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아주 장기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26일까지 봉까지 보면 좀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많이 보면 9일봉, 3일봉, 그 다음에 일봉, 예, 그 다음에 뭐 일봉과 주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주간편으로 가볼게요. 자, 이건 주간편으로 가면 이 좀 희한한 것들이 나옵니다. 차트가 엄청 복잡하죠. 아이고 복잡합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 안에서 이거 이제 한자로 보면 실선이라고 있는데 실제봉.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여기 보이시는 이 봉,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봉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해당 주의 시고저 종가입니다. 그 시고저 종가를 가지고 이걸 중가선이라고 해요. 중간 가격선. 이걸 중가선이라고 합니다. 중가선을 그리고요. 그 중가선을 그려나가면서 이 까만 거, 큰 거 있죠. 이게 9주짜리 중가선이에요. 9주짜리 중가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걸 이제 왜 그리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꼬리를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 그려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봤다고 할게요. 예? 위에서 사람이 내려다본 겁니다. 그 몸체를 그냥 제가 동그랗게 그릴게요. 머리가 있죠. 이상하다, 그죠? 예, 머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내가 꼬리가 여기 있어요. 꼬리가 달렸습니다. 지금 정수리에서 밑을 내려다본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보면, 예,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내가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예? 꼬리도 지금 뒤에서 이쪽 방향으로만 살랑살랑 하면서 나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확 틀어볼게요. 그러면 꼬리는 이렇게 따라오다가 제가 색깔을 바꿔요. 꼬리가 내 뒤를 그대로 따라오다가 몸을 확 틀어버리니까 이렇게 벗어났다가 나 따라오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마치 휘두르는 것처럼 꼬리는 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꼬리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밖을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따라와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직진해서 걸어가면 꼬리는 뒤에서 내 몸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획 감아치는 거 요거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획 감아치는 거 싹 가다가 싹 털면요 꼬리가 획 털면서 따라오는 거. 예?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이게 정확한 그런 식의 비유는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됐어요. 자, 일목균형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근육표 이걸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어디 갔죠? 그림판 꺼내놨고, 예. 근육표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전환형이라고 판단하는 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하락이었는데, 예,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가 여기 있고 저가 여기 있고 저가 여기 있잖아요. 저가이자 이 경우는 시가가 되겠죠. 그죠? 오픈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똥땅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도 아침에 이제 이만큼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내려오다가 획 돌려버리죠. 그럼 여러분 종가는 여기 있고요. 종가는 여기 있어요. 종가만으로 그리면 종가는 여기 있고 이 종가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저가는 여기 찍죠. 획 가다가 획 돌아가 버리죠. 그죠? 이걸 일목에서 Y자라고 합니다. Y자라고 합니다. Y.
그 다음에 직전에 내려오던 봉, 이거 음봉이라고 해야 됩니다. 음봉. 이 세 개를 양봉이 전체가, 이건 저가 안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한 번에 뚫고 지나가면, 이걸, 예, 균형표에서 B라고 합니다. 뚫었다. 예, 브레이크 아웃, 깨부수고 치고 나갔다. 하는데, 이 중간 가격선은 Y 찾기가 좋아요. 자, 이 그림을 다시 갈게요. Y가 이 구조가 이 Y가 나왔고요. 시세는 보시면 여기서 여기 이래가지고 그냥 싹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Y는 이 저가가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 구주 앞의 중간 가격선을 보다 이게 덮어 씌워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 보시기가 좀 그런데 극명한 얘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실제 이제 이렇게 직접 그린 건데요. 좀 보기 쉽게. 이게 Y가 보면 여기 있는데, 이게 복잡하죠. 대단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제가 좀 전상 이래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실체봉입니다. 주간봉이고, 얘는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딴 해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는 뭐 Y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구주 중간선으로 그리면, 제가 수평이 안 꺼져서 그렇습니다. 얘보다 밑으로 갔다가 얘를 다 덮어 씌워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Y예요. Y를 왜 찾느냐? 이게 반전형이에요. 바닥에서 발생하거나 반전할 때 이게 발생하면 이게 매수 신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중간 가격선을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발견하고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중간 가격선은 이래요. 앞에 봉하고 이 봉하고 고가의 절반, 이 봉하고의 저가끼리 절반을 가지고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중간 가격선하고 이 실전 저가끼리의 절반, 이 고가끼리의 절반을 이래 가지고 자꾸 그려 나갑니다.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고가와 이 고가의 절반이 여기 있고, 이 저가와 이 저가의 절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봉만 그리고 그 다음 봉부터는 실제 봉하고 중간 가격선하고의 절반을 계속 잡아 나가요. 예, 그렇게 만듭니다. 예, 이거는 뭐 엑셀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아니면 이제 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으면 뭐하러 그래요? 쓸데없이. 근데 그것을 그리면, 일반 봉에서는 Y자가 잘 안 나와도, 예, 그 중간 가격선, 그 다음에 9주짜리, 이걸 가지고 그러면 Y자가 잘 발견이 된다. 여기서는 일봉이 사실 저점은 거의 같아요. 이거 두 개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균형표에 등장하는, 예, 각종 다양한 차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 봉이고 이게 실제 봉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날 저가가 이거보다 같거나 조금 위에 있어요. 그런데 중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저가보다 이 저가가 내려오죠. 이 고가가 이 고가보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Y가 떠요. 물론 이 경우에는 바로 시세가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이 바닥신호. Y가 매수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 연속 나오거나 이러면 매수라고 봐요. 모든 것은 예외는 있지만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한 방에 깨고 내려간 걸 B고요. 네, 캔들에서 B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 기호들입니다. 그 다음에 X 이런 거 있죠. 그죠? 9일이고 여기 17일이라는 밑에다가 변화일 표시한 거예요. 다 이 변화일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도 우리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 받은 회원이 이 그림을 자기가 직접 새로 다시 그린 거예요. 이거 원전을 바로 캡쳤던 거고요. 자,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려봤죠. 예. 이 모논종 이런 거 전부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그림판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 그림판 가지고 차트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뭐죠? 예, 가로 세로선 따라서 시가고가 저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2002년 4월 22일 날 보시면 여기서 이게 정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 이때 이제 수조각으로 그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봉과 이 봉은 실제로 예, 그 당시의 주가 주봉이고요. 이 자체도 보면 Y죠. 양봉을 음봉을 이렇게 엎어버렸잖아요. 덮어 씌워버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Y고 여기서도 Y예요. Y가 두 번 떠옵니다. 두 번 뜹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가격선을 봐도 이 중간 가격선보다 이 중간 가격선이 더 폭이 넓죠. 그 Y예요. 그럼 이게 실체봉에 Y가 뜨고 중간 가격선도 Y가 뜨고 이중으로 Y가 뜬 거예요. 상토 확정. 뭐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었고 그림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당시에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네, 지수의 흐름을 그리고 여기서도 Y가 나옵니다. 보세요. 요 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중간 가격선을 그리니까 이게 Y가 뜨죠. 이 바닥.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Y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Y가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수증권 삼성전자 예, 당시에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는 Y가 뜨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뭐 Y는 없어요. 구주선은 안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Y 없이 돌아갑니다. 이거 Y입니다. Y. 네, 이거 중앙가격선 Y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일봉 여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봉이지. 이 자체는 Y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뺐다 그냥 돌아가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 휙 돌아가는데 중간가격에서는 저점을 조금 더 밀었다가 휙 돌아가면서 Y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걸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사는 이번에 왜 그러면 중간가격선을 복잡하게 그리느냐. 중간가격선을 그리면 특히 Y가 잘 뜬다. 이 차트. 행보론에 나오는 차트는 새로운 차트는 아니고요. 그냥 일봉만 그려놨어요. 15주 종가만 그리고 여기에 몇 개 봉이 갖고 9개 이런 식으로 그죠? 17개 시간 표시 있죠. 그 다음에 가격폭, 목표치, 그 다음에 한정선, 그 다음에 과열과 반전 이런 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요. 이런 근육표 기법이 깊어지면 뭐 전환성 연속 후행스피는 구름이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오로지 시세 자신만 보죠. 주가 현재성만 보면서 그것이 어떤 리든 어떤 폭, 예, 어떤 패턴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에 대한 뭐 자세는 일목균형과 원전을 보시거나 원전 강의를 들으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선 다 했죠. 그 다음에 주간 종가선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쭉 가면 뒤로 가보면 요거는 보면 일목사님이 이제 뭐 대담했던 내용도 적혀 있고 이건 원전 그대로입니다. 원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 3존 헤드 앤드 숄더의 4가지 형태, 어깨와 목선이 또 똑같은 정 3존, 살짝 올라가는 N 3존, 수렴하는 P 3존, 확산하는 Y 3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넘기는 이유가 균형표 이 책 저 뒤에 보면 그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진 그런 기법들이 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이건 이제 주간 종가로만 계속 봉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저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 공개 안 한 것이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목균형표 1권, 2권, 예, 저 완결편까지 나왔잖아요. 나온 상태에서 주간편이나 종가선은 더 쉽게 매매하는 방법. 주간에 봉 하나만 그리고요. 예, 그러면서 매매하는 방법. 약간의 패턴. 예,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Y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간편 제3권을 쓰기 전에 이제 일부 이렇게 공개했던 것들입니다. 저도 이건 안 씁니다.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이걸 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컴퓨터가 차트를 그려주질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주가 있거나 이러면, 아니면 어떤 종목을 새로 매매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 신문처를 뒤져가지고 종가를 그냥 공책에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트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이 많이 가죠. 일봉 하루에 하나씩 그려야 돼요.
종목이 30개면 그래프를 30장을 그려야 되는데 한 이틀만 지나가도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저는 1989년에 증권시장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종합주가지수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차트가 안 나왔습니다. 컴퓨터에도 안 나옵니다. 종가만 나옵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즌에는 이 그래프를 못 봐요. 그래서 심지어 서점에 가면 그 상장된 종목들의 주간봉을 그 책 발간된 걸 하면 벌써 몇 주나 몇 달 지나가는데 주간봉을 찍어가지고 팔았다니까요. 서점에 가면 이미 지나갔지만 지난 몇 주까지 삼성전자 봉은 이렇다 뭐 LG금성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리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일목산인 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모는 종이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쉬운 방법, 그게 이제 일주일에 주봉 하나 그리는 건 좀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봉 가지고는 느린 투자를 하면 되죠. 근데 주봉이 15조 종가도 필요 없고 종가만 듣고 그 종가를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제 매매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제 시세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매매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굳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영상의 목적은 균형표 안에 있는 다양한 그래프, 그 그래프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균형표의 다양한 기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에 기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뭐 다 익혀서 쓰면 물론 좋고요. 익히고 난 다음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불러와서 자기가 쓰면 되는 겁니다. 거의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대등수치봉이 빠져 있는데 제가 일목 강의할 때 쓰는 것 가지고 한번 그래서 뭐 여기 대등수치봉이 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전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는데 이거 출판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가 그 출판이 안 되고 여기 없네요. 다른 거 볼까요? 교선편 이거 어디다 적었을까? 시간론에 있겠다. 예, 제가 쓴 이제 그 책 교재, 예, 원고에서 지금 꺼내가지고, 여기, 잠시만요. 그러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 삼성전자를 경우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대등수치이자 기준수치봉이 되는데요. 여러분 2001년 이제 9.11 테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장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9월 27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제가 딱 9월 28일 날 싱가포르 대문에다 시황을 올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빠져봐야 얼마고 이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27일이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올라가지고 고점 찍고 딱 눌리는 자리가 17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목균형표의 17 기본 수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시켜 나가면 17 기본 수치 봉이면서도 대등 수치 봉이 되는 거예요. 대등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번 발생했던 리듬을 똑같이 계속 반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17 기본 수치였기 때문에 두 번 하면 33이 되고요. 네 번 하면 65변화일이 되고요. 이 전체를 두 번 하면 129변화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만약에 대등수치봉을 한번 그려나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오고 얘는 상토치예요. 네, 이건 상토치는데 9번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지금 대등수치 봉은 제가 안 그린 거예요. 이건 이제 대등수치를 잘라서 본 것이고요. 이걸 이제 봉으로 그리면 이게 대등수치 봉이 됩니다. 아까 보면 9일봉 그리는 거 보셨죠, 그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17일이어서 그런데 이게 17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복시키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짓을 하는지. 제가 실제 그린 것이 사례가 있을 건데. 제가 원고 너무 길어서
강의할 때 나가는 자료는 그것도 발췌해가지고 좀 나왔거든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 여기 대동수 지붕 그려놓은 게 여기는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 취지는 아셨을 겁니다. 대동수 지붕이 뭔지.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아까 다시 원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전 차트에서 이권에서 이 차트 원본 아래를 보시면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기호가. 예, 여기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21일이거든요. 의미 있는 움직임, 그것을 한마디로 잘라놓고요. 똑같은 일수를 반복을 시켜 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일수, 여기 이 일수, 예, 그 다음에 눌렀던 일수 있죠. 그죠? 이거 가지고도 지금 반복을 시키고 있고요. 예. 여기, 이건, 예, 요겁니다. 요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 일수, 이쪽 일수만큼 이렇게 반복을 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첫 상투 있죠. 이 일수를 또 반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등수치예요. 대등수치면서 이걸 이제 자기가 봉을 임의로 그리면 그게 대등수치 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등수치 봉이나 아까 보신 또 9일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봉에서 이제 상투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게 일을 복잡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세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정지승 씨라고 알뜰신잡이 나왔던 조금 젊은 카이스트 교수 있죠. 예, 그 양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개 책이 뒤죽박죽이 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복잡게 있지 않습니까? 카오스. 이런 걸 그야말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찾아서 뭐라 그럴까요? 뭐 시장으로 치면 답을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공계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통계학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랜덤하게 움직이더라도 통계적으로 뭔가 유의성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통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해보면,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습성을 파악해 보는 거죠. 실제라고 하는 게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뭐 타자는 투수의 습성을 읽으라고, 투수는 타자의 습성을 읽으려 하고, 끝없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시장하고 우리 사이에서 시장이 우리 습성을 읽지는 않는데, 우리가 시장의 습성을 읽어서 많은 사람이 반응을 하면 시장은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움직이니까. 그것이 일종의 보면, 예, 우리의 습성을 시장이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의 습성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목적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방법으로 이 시세에 무슨 습성이 있는지를 계속 그걸 뭐 스크린 한다 그래야 됩니까? 뭐 한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내가 보기에 덜컥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놈 봐라. 야, 요런 습성이 있네. 그럼 거기 습성이 반복되는 동안 내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논리입니다. 이 방법은. 일목산이는 원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뭔가 이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전입니다.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년은 완전 뭐 쓰레기통이 다 버리다가, 그러니까 이 작품을 구상하는데 잘 안 되면 버리고 자꾸 그러죠. 그죠? 완전히 휴지 뭐 버려버리죠. 그러다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죠? 어떤 인간의 사유 같은 것도 있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철학으로 가버려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일목균형표를 무슨 포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목선의 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디 나오냐, 칸트의 선음성이 나와요. 아프리오리 선음성 그럽니다. 여기서 선음성은 이분은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은 시세 이전의, 그러니까 정거시장 이전의 이 삼라만상을 장악하는, 주도하는 뭔가 핵심이 되는 리듬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수치는 정거시장 개장일수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찾아내려고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가지고 동서고금에 무는 각 국가의 어떤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종교도 뭐든 막 가져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켜나갑니다. 그 본인은 이제 그걸 구로 압축한 거죠. 17, 26 이런 식으로. 칸트의 선음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으로 가고요. 파동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균형표의 가격 시간 이런 것을 통일할 때 정반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베르그송의 시간이니 뭐 이런 거 쭉 나가거든요. 쭉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나는 불교의 종교 철학에서 결국 완성을 보았다. 후행스팬 현재 후행스팬 일종의 과거 현재 미래 인과론 섭성 그러니까 과거의 시세가 이렇게 변한 버릇이 있고 섭성이 있고 저기서 변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일정 시간 일정 가격 일정 파동 이후에 어떻게 다시 반복되는가. 과거의 형태가 현재에 나타나고 현재의 내가 사는 모습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면 불교의 법화경. 당신이 과거 궁금하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면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을 보라. 복을 짓는지 죄를 짓는지 지어나간다. 복을 지어나간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물론 뭐 이제 불교적인 철학이라서 안 와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시장에 가져온 거죠. 그 시세가 과거에 어떤 패턴 어떤 습성 그 통계학을 가져와서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이제 접목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목균ük의 완성은 이렇게 칸트 선음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의 삼색론 이런 것으로 나는 완성을 보았다고 본인이 그리 직접 적습니다. 그래서 인과, 섭성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인 인과적인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 바탕이 깔리지 않는다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무슨 이평선을 타고 간다, 어떤 패턴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통계학이고 섭성이죠. 과거에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주로 적중이 되더라 맞더라 그걸 바탕으로 까는 거죠. 그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맞는 그런 건 쓸 수가 없죠. 뭐 10번 가다 한 번 맞는 그건 못 쓰죠. 이야기가 이제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균형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차트 차트, 그래프,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균형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 이런 것이지만 사실 이것도 좀 가면 후행스편을 더 여러 개 넣는다든지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균형표라고 하면 일목균형, 전환선, 기준선 이 차트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것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차트와 이론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많이 한다고 더 좋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준비를 해 놓으면 시장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일목균형표 원전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혼자서 보시다가 너무 이게 힘들다 그러면 뭐 어쨌든 제가 하는 원전 강의 코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뭐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 것들도 한편으로는 뭐 균형표가 좀 보면 국내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뭐라고 안 합니다. 전혀 좀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아주 일부만 가지고 그것이 균형표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들어보면은 저는 그래서 검색을 잘 안 해보는데 별별 희한한 소리 써놓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표의 백미나 진짜로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로 치면은 정말 숙성된 정말 맛있는 건 보지도 않고요. 어디 가가지고 뭐 겉절이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김치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갓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뭐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은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어디 가가지고 그죠? 겨우 지금 뭐 양배추에 뭐 조금 양념 발라가 버무려 놓은 걸 보고 그것이 대한민국 김치의 전부인 양 떠들어대고요. 이거 녹화하는 현재 중국이 뭐 김치에 대한 ISO 기준을 설립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건 가짜 뉴스고요. 그거는 중국 고유의 어떤 절임에 대한 것이고 우리 김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이야기가 가지를 치니까 벌써 금에는 이제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예, 딱 59분 1시간 했네요. 예, 근육표의 예, 진수를 맛보시려면 한번 작심하고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 차트라도 열심히 파십시오. 예,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하니까. 예,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예, 영상으로 계속해서 좀 도움을 일정 수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더 핵심은 이제 들어가기 힘들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